안녕하세요. 미디어오토의 고항규 PD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장진택 기자가 출장을 가서 비도 오고 오늘 뭐 찍을까 고민하다가 우리들 차를 찍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찍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 차입니다. 98년식 대우 누비라 스펙원. 이 차가 누비라 웨건, 스펙원이라고도 하는데요. 길에서 좀 보기 힘든 차죠. 우리가 아는 웨건이라고 하면 i40, i30, CW 뭐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국산차 중에서는 생소한 차일 수도 있어요. 이 차를 가져온 지는 2달 정도 되었고요.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제 지인들이 이 차를 왜 샀냐, 똥차 아니냐,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래된 차 맞고요. 이제는 볼 수 없는 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샀냐, 첫 번째, 웨건을 타고 싶었습니다. i40, i30, CW, 뭐 아반떼 투어링 많은데 매물 없는 차도 있고 가격대가 아직 나가는 차도 있고 디젤 차량 타기도 좀 그래서 얘가 눈에 들어왔고요. 이제 두 번째로 여태까지 탄 차들이 SM520V 95년식 뉴 그랜저 둘 다 6기통 모델로 탔습니다. 진짜 편하고 진짜 좋았습니다. 근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나는 뭔가 좀 적극적으로 차를 제어하고 싶은데 수동 모델을 찾게 되었습니다. 웨건의 수동 모델. 그리고 세 번째, 대우. 이제는 볼 수 없는 브랜드이기도 하죠. 대우라는 브랜드 자체 좀 궁금하기도 했고, 차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아반떼랑 경쟁을 치열하게 할 정도로 만들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제 지인들이 대우 차를 다 타다 보니까 부러웠어요. 고민을 좀 하다가 결국은 SM5를 처분을 하고 이 차로 사게 됐습니다. 대우 가족. 차량 외관부터 한번 보실까요? 닥스훈트 진짜 닮지 않았나요? 검정색이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앞부터 먼저 보시면요, 제일 눈에 띄죠? 3분할 그릴. 현대 기아와는 조금 다른 강한 아이덴티티? 비유를 하자면 BMW 키드니 그릴 같은 약간 인상적인 그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아반떼는 그릴이 없었고 세피아는 있었는데 기아 자동차만의 고유의 특징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대우차는 레간자, 라노스, 레조, 매그너스 다 3분할 그릴. 대우의 이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있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젝션 램프가 있네요. 이 당시에는 프로젝션 램프 있는 차량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소나타도 이게 아니었고요. 저는 SM5를 타다가 이걸 넘어왔을 때 좀 앞이 잘 보였거든요. 이것도 이 차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번호판은 바꿔야 되는데 저는 짧은 번호판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둥글둥글한 인상이에요.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요, 범퍼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타이어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차가 빵빵해 보이고 잘 달릴 것 같은 인상을 저한테는 심어줬습니다. 저는 마음에 드네요. 옆모습은 이렇게 길게 돼 있습니다. 세단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현대 아반떼 투어링하고도 다른 점인데요, 뒤쪽 문짝을 스펙은 전용으로 제작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각지게 해가지고 위에 라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오도록. 아반떼 투어링은 뒷문짝을 세단 거랑 동일하게 사용했어요.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들죠. 뭔가 원가 절감? 개발비 절감? 휠하우스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아니라 각진 모양이고요. 미러가 이 차 거는 아니에요. 누비라 2 겁니다. 이게 미러가 잘 보여요. 조금 더 커졌어요. 근데 저는 바꾸려고요. 순정이 최고잖아요. 웨건답게 루프렉, 여기다가 이제 자전거 올리고 카약 올리고 놀러가고 실용성에도 좋고요. 좀 얹고 다니면 좀 이 사람 놀 줄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 들 것 같아요. 대전 사람들 아시죠? 꿈돌이. 여기서 이렇게 차를 바라보면 좀 멋있어요. 여기 휀다 라인이 여기로 이렇게 가다가 부드럽게 끊겨요. 그러다가 다시 여기로. 근데 이 위치가 휀다 맨 상단까지. 누비라에 이거 한 줄 넣어주면서 차가 뭔가 단단해 보이고 잘 달릴 것 같아요. 누비라. 웨건 차량들이 좀 뒷모습이 좀 섹시한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면에서 뒤를 보면 차 폭이 준중형답지가 않아요. 굉장히 넓어 보여요. 묘하게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 형상이 이게 밤에 봤을 때 진짜 이뻐요. 트렁크 한번 보실게요. 그냥 적당한 공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혹시 웨건 차들 중에 이런 거 한번 달려있는 거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물망인데 뒤에 짐을 많이 싣거나 하면 앞으로 쏠릴 수도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물망을 순정으로 주었습니다. 한번 장착해볼까요? 네, 여기 장착할 수도 있고 여기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고리를 껴주고 고정 벨트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끼고 잡아 당겨가지고 고정해주면 됩니다. 짐이 이제 앞으로 확 쏠리면 사람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막아주는 용도입니다. 이 트렁크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걷어내면
쇠판떼기예요. 쇠판떼기. 스페어 타이어가 위치하고 있고요. 러기지 스크린도 있고요. 외건 오너분들께서 캠핑도 많이 다니시고 차박하러 많이 다니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차박 가능할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트부터 접어야겠죠? 접어주고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닿긴 닿습니다. 앞에 시트를 좀 많이 밀어놓고서 에어매트를 깔면 차박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줄저로 한번 깊이부터 재보겠습니다. 오, 100cm, 넓이는 140. 자, 높이 73cm. 이제 한번 접고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177. 차박은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실내 한번 보실까요? 네, 제 차 실내입니다. 90년대 중후반의 스타일이죠. 버튼 느낌이나, 누비라 좀 특이한 게 이 와이퍼 연결 부위에 주름을 대놨어요. 좀 특이합니다. 대우가 좀 센스가 있는 게 이렇게 카드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 당시 하이패스가 없어서 이렇게 빼가지고 계산하고, 이게 버튼이 아니라 이거여서 이 이퀄라이저, 이게 아마 현대차에도 달려있을 텐데 이 당시 차들 특징인 것 같습니다. 좌우림 3집, 이거를 듣고 싶은데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대우하면 에어컨. 제가 이번 여름에 3단 4단을 써본 적이 없어요. 벌써 찬바람 나오잖아요. 이게 제가 운전하는 이제 시트 포지션입니다. 등도 붓고 팔도 붓고, 다리가 좀 뒤로 더 빠지면 좋겠는데 핸들이 좀 애매해져서 그대로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대로 거의 처음 타보거든요. 지금 뭐 주먹 하나는 들어가고 일단 발이 여유롭게 들어가요. 나쁘진 않은데요? 이런 것도 있네요. 스펙은 카탈로그. 이제 차를 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스펙건 시승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형태님이 작년에 찍으신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차도 수동이고 이 차도 수동. 이 차가 그 당시 준중형급이었으니까 요즘 차로 비교하면 K3, 아반떼 이 정도 있겠는데요. 당연히 요즘 차들보다는 출력이 안 나오고요. 107마력이면 요즘에 생산되는 차량들은 얘보다는 출력이 당연히 좋겠죠. 안 나가는 차는 아니에요. 수동이다 보니까 저는 스트레스 없이 운전하고 있거든요. 대우차가 옛날에 좋았던 특징 중 하나가 고속도로에서 잘 달렸어요. 대우차 시내에선 꿈틀인데 고속도로만 올라가면 막 잘 나간다고. 뭐 그냥 옛날 차들 다 똑같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잘 달려져요. 물론 배기량의 한계가 좀 있어서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배기량의 한계가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고속 영역 혹은 조금 이상 그 정도까지는 차가 시원하게 달려줍니다. 탈 때마다 뭐 불만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이전에 탔던 차량들이 뉴그랜저 SM520V 6기통 모델이다 보니까 사실 그거만큼의 뭔가 부드러움, 편안함 그런 건 없어요. 경쾌한 세팅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수동인 메리트도 있죠. 다운시프트 3단 그런 수동의 맛 때문에 사실은 그 경쾌함이 또 배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어비가 조금 특이해요. 시속 100km에 3000rpm이 물려요.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워요. 한 단만 더 있으면 한 200 몇 킬로 그 정도까지 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차는 서스펜션이 유압식이 아니에요. 가스식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에어쇼바랑은 달라요. 에어쇼바는 지상고 조절도 되고 더 편안한 승차감을 공기 압축으로 구현하는 건데, 이 가스 쇼바만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도 있고요. 그저 그런 옛날 차지만 저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옛날 차를 타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쉽게 권할 수 있는 차는 아니에요. 구하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고질병도 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쇼컵 쇼버, 서스펜션, 쇼바 마운트 위쪽에 부식이 생겨요. 이 차의 설계 결함이기도 하고요. 관리를 안 해주면 좀 많이 생겨납니다. 심하면 이렇게 쇼바가 위로 치고 올라와요. 부식 뚫고. 저는 애초에 부식 없는 차를 또 사왔고, 지금은 방청 처리를 하고 안심하면서 타고 있지만 뭐 방청을 한번 하고 끝날 게 아니죠. 계속 또 주기적으로 관리해줘야 되고 확인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외건 옛날 차를 타고 싶다고 하셔도 이 차를 저는 권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탈 수 있는 것도 이 차에 대한 메인터넌스나 뭔가 부품 수급 이런 게 조금 제가 갖춰놔가지고 공부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 쉬운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차 자체가 외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i40, i30 CW, BMW 3시리즈 투어링 대안은 엄청 많습니다. 이거 그냥 오래되고 저렴한 외건, 근데 수리비 이런 거 생각하면 또 뭐 저렴하진 않다.
저는 이런 차를 타고 있고요. 다른 직원들의 차, 백기훈 PD의 미니 쿠퍼 이런 것도 시승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또 시간이 되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